지금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SK하이닉스 주가가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최근 중동 정세가 완화되면서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 가지 이유만 집어서 설명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시장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단일 요인이 아니라 세 개의 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만들어진 구조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는 중동 전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한 발 물러났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100를 중심으로 출렁이긴 하지만 협상 가능성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데 바로 반도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메모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숫자로 확인되는 이익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핵심이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동시에 유입되면서 시장을 실제로 밀어올리고 있고 여기에 정책적인 요인까지 겹치면서 해외에 있던 자금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흐름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할 때 시장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단순히 뉴스 하나가 좋아서 반짝 오르는 장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리스크는 완화되고 기업 이익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실제로 큰 돈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상승이 아니라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피를 이해하려면 가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축이 어떻게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시장은 절대 우연히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매우 명확한 구조 위에서 올라가고 있는 장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단기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란과 미국 간의 긴장 관계, 그리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국제 유가입니다. 특히 이번 주 시장을 보면 단순한 뉴스 흐름이 아니라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히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달이 아니라 단 48시간이 시장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이란과 미국의 협상이 실제로 진전을 보이느냐,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되느냐 아니냐, 그리고 유가가 $100라는 심리적 기준선 위에 머무느냐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모든 가격을 동시에 흔드는 트리거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유가는 단순한 원자재 가격이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수입 물가가 바로 올라가고 이는 곧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기대가 흔들리고 그 결과 원화는 약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손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자금을 빼거나 신규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동시에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이익률이 압박을 받게 되죠. 결국 유가 하나가 환율, 금리, 기업이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 협상이 진전된다면 그림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가는 빠르게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며 원화는 안정세를 찾게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코스피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한 단계 레벨을 올리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협상이 결렬되거나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면 유가는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100를 다시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즉각적으로 리스크 모드로 전환됩니다. 금리 상승 기대와 환율 불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외국인 자금은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더라도 시장은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보는 핵심 포인트는 매우 단순합니다. 좋은 기업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가가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 단 48시간 안에 나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상반기 시장 방향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지금은 뉴스를 소비하는 구간이 아니라 시나리오를 나눠서 대응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반도체 주가 상승을 보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또 한 번의 거품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번 상승을 단순한 포모나 투기적 흐름으로 보는 순간 시장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읽게 됩니다. 지금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진은 분명히 반도체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실제로 돈을 만들어내는 이익 구조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가 더 이상 기대나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투자와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데이터 센터를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GPU와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수천 개의 서버와 고성능 메모리를 동시에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결국 메모리 공급이 병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매우 명확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단순히 반등하는 수준이 아니라 분기 단위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모리 산업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익이 크게 개선되는 구조인데 지금은 그 조금이 아니라 큰 폭의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이 한번 반짝 올랐다가 꺾였다면 시장은 의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격이 여러 분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공급입니다. 현재 메모리 공급은 단기간에 크게 늘리기가 어렵고 신규 설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가격 상승이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지점에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반도체를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사이클리컬 산업으로 봤다면 지금은 AI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와 결합되면서 이익이 장기간 확대될 수 있는 산업으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한 사이클이 아니라 하나의 슈퍼 사이클로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상승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시장은 기대감으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익이 시장의 기준을 바꿔버리고 있고 그 이익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그 아래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이익의 엔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같은 시선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두 종목은 같은 산업에 속해 있지만 시장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지금 코스피 상승의 구조와 앞으로의 방향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단순한 대형주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바라보는 이유는 이 기업이 반도체 산업 전반의 흐름을 가장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하는 순간 투자자들의 질문은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찍은 것인가가 아닙니다. 그 질문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익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즉, 새로운 이익 사이클의 상단을 어디로 봐야 하는가로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가지는 신호의 힘입니다. 시장 전체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SK 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입니다. 특히 AI 메모리, HBM, 그리고 D램 가격 상승과 같은 핵심 키워드가 나올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투자자들은 하이닉스를 통해 현재보다 미래를 베팅합니다. 삼성전자가 안정적인 이익을 보여주는 기업이라면 하이닉스는 그 이익이 얼마나 더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지를 반영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하이닉스는 단순히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의 기대를 앞서서 끌어올리는 리딩 스톡이 됩니다. 이 두 종목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익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라면 SK 하이닉스는 그 사이클이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베팅입니다. 삼성전자가 신호라면 하이닉스는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둘 다 좋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는 한 시장은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고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보인다면 그 위에 기대감이 쌓이면서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코스피 상승은 이 두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한쪽은 현실을 증명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미래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코스피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비싸진 거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중요한 전제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의 가격만 보고 비싸다 싸다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만들어내는 이익의 속도입니다. 많은 투자 콘텐츠들이 한국 시장이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왜 저평가인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PER이 낮다거나 과거 평균보다 싸다는 식의 접근은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인 지표입니다. 바로 기업들이 얼마나 빠르게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가입니다. 시장은 이익이 가격보다 더 빠르게 증가할 때 상승하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OE가 올라가고 EPS가 빠르게 증가하고 12개월 선행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면 과거 기준에서 봤을 때의 밸류에이션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시장은 항상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가속되는 구간에서는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이 가격을 따라잡고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올라가면 인스팅티블리 두려움을 느끼고 지금은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가격이 높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익이 얼마나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만약 이익의 증가 속도가 가격 상승보다 더 빠르다면 그 시장은 올라가고 있어도 여전히 비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를 평가할 때 핵심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6, 0이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그 6, 0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느냐입니다. 만약 기업들의 이익이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면 과거의 밸류에이션 기준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비싸진 것은 아닙니다. 비싸고 싸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익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그 속도를 봐야 합니다. 지금 한국 증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적만 봅니다. 삼성전자 이익이 얼마나 나왔는지,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 유가가 조금 안정됐는지 이런 재료들만 붙잡고 시장을 해석하죠.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시장은 뉴스만으로 오래 오르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매크로가 안정돼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는 생각보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이해할 때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은 이유가 아니라 자금의 방향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은 단순히 좋아 보여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큰 돈이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강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갈래의 자금입니다. 첫째는 외국인 자금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대형주와 지수의 속도를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특히 선물과 반도체 같은 대형 기술주에서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시장 방향에 대한 강한 베팅으로 읽힙니다.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외국인 수급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사들이는 구간은 시장이 예상보다 훨씬 길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을 뜻합니다. 둘째는 국내 기관 자금입니다. 기관은 테마에 흥분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이익 추정치와 업황 개선을 보고 포지션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의 상승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한 자금 이동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셋째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해외 자산에 머물러 있던 개인 자금의 복귀 가능성입니다. 미국 주식에 머물러 있던 돈이 환율, 세금, 차익 실현 타이밍과 맞물리면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상장 ETF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생각보다 훨씬 큰 수급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재료만 좋다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예를 들어 기업 이익이 잘 나오고 유가도 안정됐다고 해도 매수 주체가 없다면 주가는 잠깐 반등하다가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실적과 매크로가 받쳐주는 상황에서 실제 자금 유입까지 붙기 시작하면 시장은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상승의 지속력까지 확보하게 됩니다. 즉 상승의 폭보다 더 중요한 상승의 내구성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의 의미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외국인은 코스피 대형주의 방향을 결정하고 반도체와 금융, 대형 수출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선물 매수는 현물보다 더 빠르게 시장 심리를 바꿉니다.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선물과 현물을 함께 사들이기 시작하면 개인은 비싸 보여서 팔더라도 지수는 오히려 더 강하게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감정이 아니라 규모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금 한국 시장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증시는 감정으로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뉴스 헤드라인만으로 지속 상승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가격이 오래 그리고 강하게 오르기 위해서는 실제 큰 자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지금 시장이 강한 이유는 단지 좋아 보이는 재료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재료를 믿고 움직이는 돈이 실제로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볼 때는 무슨 뉴스가 나왔나 보다 누가 얼마나 사고 있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주가는 기대감이 아니라 자금으로 완성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외국인 수급이나 반도체 실적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장에서 정말 흥미롭고 동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RIA 계좌라는 정책 변수입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행동 트리거에 가깝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쌓아왔습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종목들을 장기 보유하면서 수익률이 몇 배씩 올라간 투자자들도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익이 아니라 세금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수익이 커질수록 오히려 매도를 망설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익은 있지만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RIA 계좌는 이 구조를 정면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일정 조건 하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ETF로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세금을 크게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투자자들을 묶어두고 있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현상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니라 행동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수익이 크게 난 자산을 쉽게 팔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더 오를 것 같아서 아깝고 팔고 나서 놓칠 기회가 두렵고 무엇보다 세금을 내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이론적으로는 매도해야 할 타이밍에서도 실제로는 계속 보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변수 하나가 바뀌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팔면 손해가 아니라 지금 팔아야 가장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 투자자들은 더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새로운 자산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금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금이 반드시 한국 시장을 좋아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입니다. 미국 주식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 자금을 지금 스토리가 강한 국내 시장으로 옮기는 것.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자금은 매우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한 기대감이나 단기적인 열기가 아니라 합리적인 자산 재배분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런 돈은 들어올 때 조용히 들어오지만 시장에는 매우 강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한번 방향이 잡히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는 힘 중 하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겉으로는 반도체, 유가, 외국인 수급이 보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세금이라는 변수 하나가 자금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열린 하나의 세금 창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세 가지 핵심 축, 즉 전쟁과 유가, 반도체 이익, 그리고 자금 흐름까지 살펴봤다면 이제 한 단계 더 확장해서 봐야 할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항상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 흐름이 만들어지면 그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변수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반도체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터지지 않은 여러 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가장 큰 잠재 변수 중 하나는 스페이스X IPO입니다. 만약 이 IPO가 현실화된다면 단순히 미국 시장 이벤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증권사, 특히 글로벌 딜에 참여하는 금융사들과 ETF 상품들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이 특정 테마로 쏠리면서 우주항공, 신기술,
성장주 전반으로 투자 심리가 확산될 수 있고, 이는 기존 반도체 중심의 흐름에서 또 다른 테마로 자금이 이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 의장 교체 이슈입니다.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정책의 연속성보다 변화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새로운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가 달라지고, 이는 곧 글로벌 자금 흐름과 주식시장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이 변수의 파급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동 전쟁 이후의 재건 수요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쟁 자체에만 집중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 다음을 먼저 봅니다. 만약 긴장이 완화되거나 종전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에너지 인프라와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눌려있던 건설 섹터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방산, 조선과 같은 산업이 구조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사건이 서로 다른 산업에 전혀 다른 방향의 기회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반도체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쏠려 있지만 글로벌 학회나 임상 데이터 발표 같은 이벤트가 등장하는 순간 분위기는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AACR 같은 대형 학회는 단일 뉴스 하나로도 섹터 전체의 밸류에이션을 재조정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번 터지면 시장의 시선을 단기간에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결국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 뒤에서는 이미 다음 흐름을 준비하는 여러 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형성되면 그 주변에는 반드시 더 작은 파도들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그 다음 파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은 하나의 상승장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회가 겹쳐서 만들어지는 구조적인 전환 구간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이는 구조를 하나씩 뜯어봤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뭘 보면 되느냐입니다. 좋은 투자 콘텐츠는 단순히 설명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결국 투자자는 매일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 딱 세 가지만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과 미국의 협상 흐름, 그리고 그에 따라 움직이는 유가입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의 리스크 온오프 스위치입니다. 유가가 안정되면 시장은 리스크를 낮게 보고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변수로 매크로 환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의 실적과 그에 대한 시장의 기대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이클의 시작을 확인시켜줬다면 하이닉스는 그 사이클의 강도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실적이 좋냐 나쁘냐가 아니라 시장 기대를 얼마나 뛰어넘느냐입니다. 기대를 계속 상회한다면 반도체 랠리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에는 그동안 쌓였던 기대감이 빠르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코스피 전체의 방향성과 직결되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특히 선물과 대형주에서의 매수 흐름입니다. 한국 시장에서 외국인은 방향을 만드는 주체입니다. 외국인이 며칠 연속으로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매수한다면 그건 단순한 단기 매매가 아니라 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이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흐름이 꺾이는 순간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구조가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는 매크로 리스크, 두 번째는 기업 이익, 세 번째는 자금의 힘입니다. 이 세 축이 동시에 유지되면 시장은 계속 갈 수 있고, 그중 하나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개의 뉴스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이 세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아망tun분든 도롱 반도몬트 퐁콩이는 의리 반도몬튼분든 의리 반도몬트 퐁콩이는 의리 반도몬튼분든 유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이닉스 기대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흐름만 놓치지 않는다면 지금 한국 시장이 진짜 강한 상승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과열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결국 투자는 정보의 양이 아니라 핵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의 싸움입니다.